안녕하세요. 오늘 대법원의 선거재판농단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권호영 변호사님과 대법원이 선거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슈별로 하나하나 알아봤는데, 오늘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선거제도 이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동안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인인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옛날에 나름 잘 만들어졌는데 이를 대법원이 무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선거제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또 부정선거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개표 이야기하는데 사실 수개표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이 대법원이 개혁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선거무효소송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셨던 변호사님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보통선거가 제대로 정말 지켜지기 위해서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선거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4.15 총선을 겪고 나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선거제도가. 네. 사전투표, 당일투표, 사전투표는 뭐 관내투표, 관내투표, 뭐 굉장히 복잡하게 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이 끼어드는 그런 소지가 생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전번에 여기 VON에서 제작한 그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네. 예, 그 영화를 보면 그 대만에서 그 선거하는 방식이 네. 그 굉장히 이제 와 닿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제 겪다 보니까 네네. 대만에서는 그 투표지를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네. 누구나 이제 알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또 그걸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네. 바로 개표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옆에 지켜보고, 네. 이렇게 해서 부정이 들어갈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YMCA에 제가 인천 YMCA 그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네. 그 대만의 그 YMCA 그 사무총장이란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다가 그분한테 우리나라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정치학 박사래요, 그분이. 네. 그리고 선거제도를 연구를 하셨대요. 대만에서 50년간 네. 그런 부정선거를 경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제 그 인근한 이제 중공, 네. 중공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대면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의심 안 네. 한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어차피 선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관리하고, 네. 또 거기에 참여하고 해서 그 국민 한 표 한 표가 뭔가 신뢰받게 그 뭐 결과에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정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권력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네. 어떤 세력이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데 아주 복잡하게 하고, 그것도 국민들이 세금을 낸 예산으로 다 그렇게 복잡한 네. 걸 꾸려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당선시키고 또 거기에서 또 이익을 취하고, 또 선거라는 이벤트가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네, 보면 네. 막 거의 1년에 거의 9천억 뭐 조 단위 큰 선거가 총선 같은 거 있으면. 정말 근데 맞아요.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뭐 사실 언론도 조금 각성해야 되는 게, 네. 선거를 하나의 무슨 이벤트 쇼처럼 네. 달아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에는 별로 관심도 무관심하게 네. 만들고, 네. 네. 또 정치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해요. 네. 그냥 선거 직전에 홍보물만 보고 찍으라고 하는데 완전 강요당하는 네. 느낌이고, 그래 당만 보고 선택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조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뭐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야 된다. 또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 부정하게 결과를 바꾸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네. 그런 사람들이 선거 관리를 맡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를 네. 뭔가 인적 청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해요. 그 네네. 뭐 중앙선관위원들은 각 지역 네. 선관위원들, 네. 책임 없는 사람들은 선관위원들 맡지 말고 네. 예, 적어도 자기 도장을 자기가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네. 되는데 선거 기록을 보면 거의 다 도장이 그냥 한 사람이 다 찍은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그 선관위원들 도장도 거의 그냥 일률적으로 파가지고 네. 한 사람이 그리고 기록을 거의 다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 관리가 음. 허술하고 이렇게 네.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도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져도 그렇게 아예 뭐 부정하고 불의하고 이런 것들이 막 허용이 되고 또 그게 덮고 넘어가고 네. 이런 사회 문화적인 풍토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또 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특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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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봉사자로서 하는 거하고 자기가 어떤 욕심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건 국민이 수천만이 살아가 있는 공동체는 적어도 이제 공적인 선출직 공무원들은 나름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과 어떤 봉사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특권이 너무 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부정선거를 통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자기네들 이익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저변부터 좀 개혁되면 좋겠고요. 네. 또 네. 네. 직접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투표지 관리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투표지도 분명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어떤 투표지 용지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4.15 총선은 아니에요. 음. 아닌 게 대법원에 이제 우리가 감정을 하려고 하니까 전국에서 뭐 한 29박스인가? 30박스의 투표 용지를 쭉 배달을 시켰는데 심지어 인천에 어디 뭐 있는 그 화장지 만드는 회사의 그 박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네들 관리 시스템이 지침이 있는데도 그걸 다 네. 무시하고 네. 그렇게 그냥 2중, 3중으로 부정 투표지를 만들어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네.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은 국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사법기관도 있을 수 있을 네. 거고 네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저런 네. 불법이 그냥 성행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다큐멘터리 당간표에 나왔던 그 대만의 선거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일단 그 투표함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체인 오브 커스터미가 예,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과정 하나 하나를 다 지켜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러려면 이제 대만처럼 네, 사전 투표 당연히 없고, 네, 당일 투표를 하고 투표한 그 장소에서 개표를 해서 네, 절대 어떤 개입이 중간에 어떤 부정의 개입이 원천 차단이 돼야 될 텐데요. 네. 또 그런 점에서 참 대만의 과정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투표는 신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그때 방송에 굉장히 오래전에 봤는데 네. 투표함이 그냥 그 유리 네,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네. 투명해가지고 네, 네. 그냥 어디 뭐 스포츠 센터에서 막 운동하다 거기서 막 투표하는데 네.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네. 이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복잡하게 안 해도 되고 네, 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또 막 기계에 맡기고 통합선거인 명분은 정말 그거는 빨리 없애야 되는 게 네.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뭐 큰 독재 시스템이에요. 그 자체가 전체주의. 이거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만든 관리자가 다 관리를 하는데 어제도 내가 어디 그 파주 네. 그 선거인 명부를 봤더니 그 뭐 180살 뭐 천 네.
800 몇 년인가? 네. 하여튼 쭉 있고 그 중에는 100 몇십 살 된 사람이 실제로 투표한 기록도 있어요. 거기에. 와, 세상에. 우리 그 장영우 사장님이 그 분석을 한 걸 제가 봤는데 저도 그 현장에 명부를 봤거든요. 네. 1800 갑오경장 바로 다음 해에 태어난 사람이 명부에 있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을 왜 명부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뭐 선관위 설명은 아니 혹시 행방불명자 이런 사람들이 투표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건데 아니 평소에 행방불명자 주민등록도 다 말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소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에 네. 대해서는 더군다나 더 선거에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도록 그 중요하게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이라든지 네, 네, 네. 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명부에다 그렇게 이게 도저히 살아있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왜 명부에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전선거를 없애야 되는 없애야 건데 돼요. 근데 네. 제가 제 주위에 정말 가까운 지인 중에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 총선 때 무조건 사전선거 없애야 된다 그랬더니 사전선거 없애면 안 되지 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없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선거날이 여러 개가 있어야 그래서 가서 좀 투표도 하고 투표율이 높아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전 투표하는 거에 뭐랄까 약간 맛이 들었다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선거날 놀잖아요. 네. 쉬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자체가 우리가 이 선거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번 방송에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선거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훼손됐고 대법원이 어떤 짓을 했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지면 그 사람들이 인식이 좀 바뀌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이 정도였구나. 우리나라 지난번 4.15 총선이 이 정도였구나. 이거를 좀 깨닫고 사전선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사전선거 저희가 뭐 이걸 없앴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사전선거하러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데요. 네. 법원에서 이 규정에 위반되면 선거라는 건 하나의 절차잖아요. 우리 게임할 때 네. 룰을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네. 만들어 놓은 건데 룰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걸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안 지켜지도록 하는 판례를 남겨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표관리관 인원 본인이 찍게 해야죠. 본인이 네. 찍도록 그렇게 투표관리관이라는 직책을 주고 네. 관리하도록 책임을 줬는데 도장은 다른 데 선관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네. 도장을 자기네들이 파일로 해가지고 막 투표지를 네. 만들 수 있다. 정말 네. 국정원 조사 결과가 그거거든요. 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네. 그런 게 뭐 어떻게 그걸 의심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또 대법원이 또 판례를 또 남겼잖아요. 판례라는 건 이제 영원히 남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 개선이 될 만한 상황들을 또 다시 한 규정으로 네. 이제 만들어서 이게 분명히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대법원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속이는 거 있죠. 네네. 뭐냐면 지금 우리 분류기라는 네, 그 맞아요. 기계 장치, 네. 그 장치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보면 제가 봤는데 노트북하고 연결돼 있고 그 네. 안에 이 기판이 네. 그 자체가 그냥 컴퓨터인데도 네. 고성능 사양의 컴퓨터 수준의 네. 그런 전자기기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스캔하면 그걸 보고 막 전자적으로 해가지고 분별을 네. 해가지고 네. 한다는 건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거는 뭐 그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 장치라고 이렇게 물론 기계 일종의 기계죠. 기계 네, 장치도 네,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 전산으로 움직이는 전산 네.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판례조차를 네. 이렇게 내린 거는 뭔가 사람들이 속여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판례가 남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보니까 선관위에서 옛날에는 전자 개표기였는데 어느 순간 분류기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름도. 네. 네, 이런 이름 하나하나. 네. 예, 그리고 막 QR코드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하게 부정선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왔다. 깔았다. 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다시 한 번 더 규정을 넣고 네. 네, 제도 개선이 분명히 되고 네. 네. 그리고 용지 관리해야 되고요. 아, 제가 네. 그 이제 민경 의원 재판하면서 선관위 창고에 가봤더니 막 박스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용지 박스. 그러니까 사전 투표지를 만들 네. 수 있는 롤 박스를 뭐 네. 10박스, 뭐 어떤 데는 20박스, 그것도 오래된 것들을 그걸 남겨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그 사전투표 바로 전날은 선관 창고에 갔다가 의원이 아니 거기 우편 봉투 간의 사전투표 우편 봉투도 이렇게 바구니에 잔뜩 쌓아놓고 네. 뭐 작업을 하다가 남겨놨어요. 그리고 롤 용지도 저쪽에 작업을 하다 남겨놓고 막 프린트 잉크도 있고 투표함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게 진짜 부정한지 안 한지는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누구나 봐도 지금 말이 안 돼. 내일이 선거면 다 물품은 다 네. 투표장에 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또 다 숫자 관리가 돼가지고 네. 봉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물품들이 투표지로 바뀔 수 있는 물품들이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작업을 하고 이거는 지금 일어난 결과로 봐서는 충분히 그거는 그 뭔가 좀 잘못됐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이 선거를 관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선거 플러스 부실선거까지 있네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게 적어도 모든 예산을 신청할 때는 당의 네. 선거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다 그동안 선거를 네. 많이 해봤으니까 네. 경험이 있고 네. 그렇게 해온 거고 법 규정도 있어요. 투표지는 70% 선거 유권자의 70%를 이제 찍도록 당일 투표. 네네. 그래가지고 1년 번호도 딱 거기 넘버링을 해가지고 네. 저 숫자 관리를 하고 자녀 투표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규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네. 하고 그리고 부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부정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좀 내보내고 그리고 정직하고 젊고 얼마든지 그 정도 작업은 할 사람이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젊은 일꾼들 그럼요. 중에 그러니까 싹 교체를 네. 하고 네. 이미 부정에 연루됐거나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재판을 이렇게 엉터리로 한 사람은 좀 제발 빨리 내보내고 오히려 더 정직하고 네. 강직한 옛날에 그 법관들 그 네. 대법관들 네. 보면 뭐 사도법관이라고도 하고 네.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얼마나 그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고민하고 정말 성직자 같이 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무슨 대법관이 볼 때는 정말 도무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겪어보니까 정말 너무 참 슬픈 현실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이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널리 알려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선거 없애면 안 된다고 했던 제 지인도 제가 분명히 보내드릴 건데 내년 총선 때는 원화올 건데 정말 대만 선거처럼 네,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